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르는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싸게 써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세 번째 오류를 보면, 오르는 주식을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두 번째 항목, 눌림목, 낙폭과대주,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하고, 오르는 주식은 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살펴보면 주식은 사고 파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두 번째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세 번째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네 번째가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이 금방 부자가 된다. 그러나 이거는 세력의 영향이다. 세력들이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지 개인들의 경우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 컨텍스톨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그 2020년 이때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들어왔죠. 또 이때도 2020년 10월에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들어왔습니다. 또 2021년 6월에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아래에서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죠. 그래서 그 3,000원, 4,000원 하던 주식을 15,600원까지 끌어올린 후에 물량을 정리하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세력의 영역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상상인 같은 경우에도 이 아주 저가 5,000원, 6,000원 하던 주식을 세력이 2020년 8월 달에도 많은 거래량으로 진입을 했고 또 2021년 5월 달에도 커다란 거래량으로 진입했고 또 2022년 1월 달에도 많은 거래량으로 진입하면서 그 사이에 물량을 모은 후 5,000원, 6,000원 하던 주식을 12,000원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린 후 살살 팔면서 그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력이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지 일반 개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고려 두 번째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세력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서 팔고 나와서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려 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후 세력이 슬슬 세력이 끌어올릴 때 이때 세력과 같이 동참해서 비싼 줄 알면서 쫓아 들어가서 팔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와서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F도 보면 이때 세력이 들어와서 횡보를 시킬 때 이때 세력과 함께 같이 들어가고 또 2020년 12월에 세력이 엄청난 거래량으로 진입했을 때 세력의 힘을 믿고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비싸게 주고 세력처럼 싸게 못 삽니다. 세력보다 비싸게 주고 비싸게 파는 방법을 실현하면 그때마다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인데 이런 삼성전자처럼 9만 원, 8만 원, 7만 원에 사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천천히 망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된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런 경우에는 금방 망하게 되죠. LG 건강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가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싸게 샀구나. 그리고 좋아하게 되면 또 내려가죠. 또 지지가 무너져서 또 많이 떨어져서 또 싸다 그러고 또 사게 되면 또 떨어져서 또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향 추세를 해서 어떤 주식을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렇게 되면은 금방
망하게 된다.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최고가 24만 1,000원 하던 게 15만 원 내려왔네, 12만 5천 원 내려왔네, 반토막 났네 하면서 이렇게 사다 보면 결국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손절의 그 손실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르는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싸게 써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개미들이 투자 시 하고 있는 오류와 매매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차트를 맹신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트를 보고 이거 갈 것 같으네 하면서 맹신을 하면서 맹신까지는 좋은데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몰빵을 하게 돼요. 근데 몰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게 되면 모든 자금이 거기에 모이게 돼서 나의 그 대부분의 자산이 몰려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락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그 피와 같은 자산을 다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 그 물방을 하지 않고 10개 종목 그리고 그것도 위험해서 그 4번에 나눠서 사고 계좌도 4번에 나눠서 하는 그런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한 번 들어갈 때는 2.5%만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5만 건 이상의 실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아무리 어떤 주식이 좋아 보여도 확신을 해도 그 다음 날부터 상승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경험상 보면 저는 비록 5만 건 이상을 거래했어도 아직도 어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비록 차티스트고 기술적 분석가이지만 차트를 맹신하지는 않는다. 차트를 맹신하다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험에 대비 커자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이 이제 5번째로 공부를 많이 하여 도리어 생각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자기 거가 안 된 거죠. 완전히 자기 게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를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과거 7, 8년까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깨달은 게 복잡함보다는 단순함, 화이팅보다는 평정심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달는데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자기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느냐 없느냐 달린 거지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 복잡한 기법을 많이 아느냐 아니면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느냐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필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차티스트의 경우 기술적 분석가의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을 다 겪었죠. 과거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차트도 단순할수록 좋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보조지표를 다 지웠죠. 그 일목균형표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평선마저도 다 그 후행성 지표에서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트가 복잡할수록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됐는데 점점 그 실력이 좋아지면서 점점 단순화하고 점점 해서 이제는 차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복잡함보다는 단순화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를 보면 승률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승률이 70% 밑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도박이다. 또 승률이 70% 내지 80% 이르면 투기다. 그리고 승률이 80% 이상이면은 이상이면 이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손절 해지되는 타이밍에 손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가 붕괴되었다든지 세력이 이탈했다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승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책을 한 권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돈을 이기는 법 그래가지고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그래서 이제 성필규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고생 많이 하시고 깡통도 여러 번 차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 지금부터 약 18년 전 얘기인데 이분이 당시에 선물 거래를 했었는데 15억 정도의 계좌에서 매월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수익을 그야말로 자판기에서 커피 쏟아내듯이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6주 연속 수익 기록이라는 그 기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는 이 26주 연속 수익 기록 이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착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분이 어느 일간지 소속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50주 연속 기록을 세우면 또다시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 말대로 2004년 5월 10일 자만과 허용으로 가득 찼다가 파멸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간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20년 5월 10일 날 15억 계좌를 운영하면서 선물이 폭락을 해서 처음 손실을 입었는데 그때 15억 계좌에서 3천만 원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5천만 원까지 갈 때는 이게 복구되겠지 하다가 5천만 원에 이르러서 손실을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승률 26주 연속 수익 기록이라는 이거를 깨기가 싫어서 또 기자와의 약속 50주를 지키기 위해서 5천만 원대 손절을 못하고 넘긴 거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5천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 2억, 3억 막 눈 깜짝할 새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모두 일괄정리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눈을 질끈 갖고 눌렀는데 최종 손실 금액이 12억 8천만 원이 잠깐 사이에 난 거죠. 그래서 총 자금이 15억이었었는데 12억 8천만 원이 났으니까 본인 재산은 물론이고 이걸 정리하면 빚이 9억 정도 남는 그런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승부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욕심이 날 때는 저 책을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